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하게 쉬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23일 월요일 이제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뭐 저희도 어제 밤 거의 한 11시 가까이까지 계속 저희도 스태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참 편하지 않은 그런 주말을 이번 주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고스란히 좀 뉴스 브리핑에 좀 담아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이게 사실 신문은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 기사로 톱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마켓 시그널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자세히 더 뭐 그 팩트를 전해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일단 그 이란이 미국의 그 공습에 전격적인 공습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었는데 일단 제일 첫머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죠. 그거를 이제 이란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고요.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액션을 취하기에는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결정. 그다음에 역시 뭐 최종 결정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하겠죠. 한 두 단계 정도의 결정은 남아 있다. 요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별개로 또는 동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 또는 이란에 동조하는 다른 무장 세력,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 하마스의 이 어떤 보복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또 중요한 이란의 대응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19개 미군의 군사 기지가 있고요. 여기에 좀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 4,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처럼 그렇게 미군의 기지를 직접 자살폭탄 테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미군이나 미국인을 납치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결국은 개별 어떤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든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든 간에 결국 미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도 감안을 했겠지만 이게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극심한 상황인데 또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미 의회 또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죠. 또 당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때도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결국 트럼프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 이런 비난 여론도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거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하나 실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JP모건을 새겼던 유가 $120, $130 이 전망치는 사실은 전망 이 이상의 유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두려운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이게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전 세계 원유의 20에서 25%, 전 세계 천연가스의 20%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당장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죠. 우리는 99%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중동산 원유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전히 우리는 중동산 원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새삼스럽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원유나 가스를 더 많이 들여올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또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2, 3일 사이에 이게 확전 여부가 어떻게 날 것이냐. 협상의 어떤 미국은 공격을 해서 협상의 어떤 우위권을 장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미국 얘기죠. 이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이란의 이 대응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말고 다른 뭐가 나오느냐. 특히 미군 기지라든가 미국인에 대한 중동 지역에 있는 이 테러 이런 부분들로 혹시 가셔되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 외신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또 짧게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죠.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을 직접 타격을 했다. 트럼프는 평화를 택하라. 이란의 이제
이제 위협을 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 예상했던 대로 B2 폭격기가 이제 떠서 무려 12발의 이제 벙커버스터를 이 세 곳에 이란 핵시설에 타격을 했습니다. 원래 뭐 2주 정도 뭐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바로 이틀 만에 공격을 한 건데 이 B2,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린 B2가 미국 본토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37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36, 37시간 정도 걸렸는데 대략 하루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2주 얘기를 해놓고 이틀 만인데 그 이틀 중에 36시간 이 B2가 날아가는 걸 감안하면 2주 정도 협상을 할 시간을 주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한 12시간 반나절 정도 만에 사실은 공격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격적으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아주 뭐 집요하고 지속적인 뭐 설득에 있었다 이렇게 현재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의 주도권을 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속전속결로 가는 게 뭐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다고 그랬을 때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6월, 이제 7월 다 돼가니까 대략 한 1년 반 채 안 남은 건데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라는 게 몇 달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중간선거는 이제 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도도 감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들리는 외신에서 또 다른 포인트는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 CIA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물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물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설득에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공격을 좀 시도했다 이런 건데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번 이란 사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 중국과 관련된 어떤 충돌 문제와 관련돼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갈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이슈가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단순히 관세 정책과 같은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이슈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계속 뭔가 이 불확실성, 이 불안감들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더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죠. 주간 신성만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외부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시장은 정말 강하게 갔습니다. 코스피 지난 한 주 동안 4%가 넘게 급등을 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3,000%, 3,000포인트, 3년 6개월 만에 좀 넘었고요. 3,021까지 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G20 국가 중에서 주가 상승 1위가 우리나라인데 4.4%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 2등이 캐나다인데요. 1% 조금 더 올랐더군요. 그러니까 2등보다 3배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오를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낸 지난주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우리 금요일 시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뭐 미국의 공격이라든가 또 이란의 호르무즈에 봉쇄하겠다라든가 이런 해외 악재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3,000피 안착이냐 조정이냐 이 어떤 전망도 사실은 이 두 가지 글로벌 악재가 없었을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목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묵은 얘기가 좀 될 수밖에 없고요. 조정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 더 무게가 이제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란의 보복 조치가 이제 미군 기지라든가 미국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에는 더 여파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 내 여론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러면 또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돼서요. 사실 3,000피 안착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사실은 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과 별개로요. 그래도 이제 좀 지표라든가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좀 알아본다면 표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S&P 글로벌 PMI 뭐 이건 좀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본부장이 좀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관세 협상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좀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예 기간을 7월 초가 아니라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더 뭐 연기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미국 GDP 확정치 이거는 뭐 크게 지난번에 나왔던 속보치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마지막으로 미국의 6월 PCE 물가지수 이거가 중요하죠. 뭐 일단 지난달 이 CPI나 PPI는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 영향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반적이기 때문에 PCE 물가지수도 좀 고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텐데, 어쨌든 이번 주는 보셨던 이런 주요 지표들보다도 결국 이제 중동 지역의 상황들, 이게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3,000P 달성에, 3,000P 돌파에, 3,000포인트 돌파에 이제 1등 공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뭘 샀나 좀 보니까요. 표를 바로 보시죠. 1위가 SK 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 1, 2위가 반도체죠. 현대차 많이 샀습니다. HD현대트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금융지주, KB금융, 기아, 현대미포, 알테우젠 등등인데, 보면 이제 반도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설비, 방산, 그 다음에 조선도 있고, 금융도 이제 KB금융이 하나 들어갔네요. 우리금융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갔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반금, 조방을 담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도 두 대표주 현대차와 기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좀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 외에 조선, 방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원전 이런 것들 외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나옵니다. 반도체가 일단 먼저 좀 가고 있고 2차 전지들도 이렇게 뜨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좀 올라가겠구나 하는 식으로 지난주 주가가 좀 후반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체 외국인이 산 금액의 한 40%가 넘게 집중이 됐으니까 굉장히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걷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도 하이닉스 23%, 삼성전자가 4%. 물론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특히 이 반금 조방 요 종목들은 정책 수혜주였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일단은 이번 주에 이 중동 상황, 이게 이제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일단 유념을 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펀더멘털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특히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겠다라고 했던 그런 섹터들은 사실은 어쩌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중동 사태 때문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